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연방 하원 민주당의 뉴욕주의 연방 하원 의원인데 강성 좌파, 극좌파로 아주 악명이 높은 AOC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이 AOC 하원 의원실에서 홍보부 부국장으로 일했던 바로 이 남성. 알고 봤더니 23년 동안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었다. 디에고 델라 베가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에콰도르 퀴토에서 태어나서 7살 때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는데요. 23년 동안 방문 비자로 들어왔다가 이것을 오버타임 해가지고 그냥 계속 불법 체류로 뉴욕시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그런트 인사이더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마이그런트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이 베가라는 인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올바른 신분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나는 뉴욕에서 꽤 좋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안락한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지하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고 일자리를 얻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었던 그는 자신의 정치 활동이 2010년 드림 법안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림 액트라고 하는 법은요, 과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 이 이민법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부모님 따라서 미국에 어릴 때 들어온 미성년자로 들어와서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서 성장한, 하지만 그들은 미국의 공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인처럼 생각하고 미국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드리머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신분을 해결하게 되면 결국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시민권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불법 체류자인,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게 드리머들,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자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드림 액트. 근데 이 드림 액트가 통과되지 못했죠. 그래서 오바마가 다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불법 체류자인데 드리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년 동안 추방을 유예해 주겠다. 2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2년 뒤에는 본인이 2년 뒤에 다시 와서 신분을 갱신해라. 다카 신분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원래는 불법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원래는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의회에서 법을 통과를 못 시키니까 오바마가 그냥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그런 걸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트럼프 때 이걸 없애려고 했는데 이미 만들어져서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걸 더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잘못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이래저래 해보려고 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거죠. 이게 정식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이민법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민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이민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협의와 고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공화당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국경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불손 세력들을 몰아내고 어느 정도 정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민법을 뜯어 고쳐서 더 이상 이민법의 구멍들, 허점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겠다라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타임맵이 있습니다. 로드맵이. 이 로드맵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국경은 잠궈놨죠. 안전한 국경 만들기 위해서 해놓았고, 그리고 지금 불체자들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자들 소탕작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들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이민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나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의회가 상원, 하원 그리고 백악관까지 한 당이 차지하고 있어야 사실 이러한 법들이 통과가 될 수 있지. 안 그랬다가는 법 만들어봤자 통과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인 싸움 속에 휘말려 버리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이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공화당이 상하원 다 다수당 차지하고 있고 백악관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기회는 좋은 기회이다. 이때 지금 이민법을 바로잡고 구제받을 수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긴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근데 합법적으로 오바마처럼 꼼수 써가지고 다카 만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드림 액트라는 것이 발의가 됐는데 실패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동안 성장하는 동안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뉴욕주 의회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민자 권리단체 Make the Road New York이라는 단체에서 일하면서 본인의 정치 참여 활동 경력을 계속 키웠던 겁니다. 브라이트바트 뉴스는 그러니까 그는 합법적인 시민들의 일자리를 2개나 훔친 셈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합법적인 시민권자들이 일해야 될 자리를 불법 체류자가 대신 일을 했다. 사실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 왜?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 일자리에서 열심히 다 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미국 시민들이 제대로의 인건비를 받지 못한다. 왜?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저가의 인건비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불만이 쌓였던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자극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2016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자극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와 공화당 다 싸잡아서 반이민자들, 이민의 나라 미국에서 이민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반이민 정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었던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건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걸 수 있는 프레임이었고,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그럼 친이민 정책을 펼쳐서 결국 얻어진 것이 무엇이냐? 혼란과 혼돈밖에 없었다. 적자덩어리 나라, 그리고 혼돈 속에 빠져있는 길거리밖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시켜봤더니 자, 니네들이 얘기하는 친이민 정책 한번 펼쳐봐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국경이 무너지고 이게 나라냐? 범죄자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살인 벌이고 강간을 벌이고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내 집이야 그러고 안 나가고 오만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미국 시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찌됐든 마이그런트 인사이더는 그의 업적은 주목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도합니다. 1년 만에 그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의 재선 캠페인에 채용이 됐고 결국 그녀의 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부의 부국장이 된 거죠. 알렉산드리아는 조직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는 뛰어난 커뮤니케이터이며 그녀가 만든 팀의 최고 수준이다. 팀은 최고 수준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AOC, 이 알렉산드리오 오카시오-코르테즈는 마이그런트 인사이더에다가 이 디에고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주면서요. 우리는 그를 사랑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합법적인 시민만이 국가 정치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투표도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는 것처럼 연방의회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가 연방의회에서 일을 한다? 이거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불법 체류자가 연방의회에서 일을 했다. 델라 베가는 연방의회에서 일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요. 20대 후반에 나는 미국에서 내 미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32살인데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미국을 떠나거나 내 나라를 방문할 수 없다는 것은 힘들었다. 내 나라를 방문할 수 없었다라는 게 힘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이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브라이트바트 뉴스의 존 놀테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델라 베가는 미국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시민권을 원했지만 그것은 미국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민권을 어떤 의무와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자격증 따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받아서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얘기 나오면 100이면 100 다 싫어합니다.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리는 거는 불체자들도 다 누립니다.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불체자들도 누리고 영주권자도 누리고 뭐 유학생들도 누리고 누릴 것 다 누립니다. 그들이 자유를 다 누립니다. 다만 선거권 같은 거, 뭐 피선거권 이런 게 없을 뿐이지 누릴 건 다 누립니다. 그들이. 문제는 뭐냐?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의무가 생깁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 세금만이 아니라 세금도 뭐 불체자도 세금 내니까. 근데 신성한 의무가 생기죠. 내가 이 나라의 한 소속원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책임감들이 남다르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박수치고 환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고향은 다른 데 있고 그리고 나는 그냥 미국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서 시민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덤벼든다면 이것은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델라 베가는 콜롬비아로 갔습니다. 콜롬비아로 떠났습니다. 그는 완벽한 이민자의 이미지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대신 라틴계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 후에 여기 있는 것이 정말 기뻤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콜롬비아에 가가지고 오히려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집에 있는 것이 보람을 느끼게 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존 놀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에고는 합법적인 시민의 일자리를 훔치는 대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난 그것이 윈윈 상황이라고 믿는다. 디에고한테도 본인의 나라로 돌아간 것이 잘된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불법 체류자가 한 명 줄어든 것이 잘된 것이다. 윈윈이다. 자발적 추방. 그것은 결국 그 불법 체류자와 미국 모두에게 서로에게 윈윈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놀텐은 본인의 쓰는 기고문의 맨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 끝났고 한 명 끝났고 약 2,900만 명이 남았다. 현재 미국에는 약 3천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ICE가 현재 추방작전을 벌이고 있는 범죄자 명단은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곧 다 추방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그러면 2,9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대안, 그리고 계획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고 싶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람들은 없겠죠. 나름대로 다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 디에고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좀 인상적이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미국에서 모범적인 이민자가 되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가식 떨고 있을 게 아니라 차라리 내 고향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마음 편하게 살고 있으니 그게 더 좋더라라고 이야기하는 디에고의 말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